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아닙니다.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물어봤는데요. 잘해왔다라고 하는 이 긍정평가가 53.1%, 잘못해왔다는 이 부정평가 이 41.6%로 나타났습니다. 이 긍정평가가 더 높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정평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이번 조사는 북한 6차 핵실험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감안한다면 이 그동안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이 비판과 지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이게 대통령의 지지율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네요, 이게. 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은 무려 80.2%였습니다. 이 오피니언, 네. 디오피니언 조사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는 50%를 간신히 넘는 긍정평가가 내려진 것이거든요. 대통령 지지층 일지라도 최소 약 30% 이상은 최소 대북 정책에 대해 부정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북 정책의 부정평가 배경으로는 초긴장 국면의 안보 위기 상황에서 한미 동맹의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고요. 이 문재인 정부 초반 내걸었던 베를린 구상에 대한 대화와 압박 병행 정책에 있어 효과가 과연 있느냐라고 하는 지적으로도 보여지고요. 이 중국 특사를 파견하는 등 대중 외교에 공을 들였지만 결국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실효적인 협력이 어렵다는 점 등이 대통령 대북 정책에 대한 이 부정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 여전히 이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는 층은 호남과 진보층에서 높았고요. 60대 이상 보수층에서는 대북 안보 정책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커진 것으로 진단됩니다. 이 사드 관련해서는 어떻게 그런 조사도 있어요? 네, 정말 사드가 어제 오늘의 이슈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이미 이 여러 차례 국민 여론에 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다루어져 왔던 현안이 되겠는데요.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한 이 국민 여론 역시 팽팽하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팽팽한 것은 이 찬성과 반대의 팽팽이 아니라 정부의 사드 정책에 대한 시각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달 그러니까 사드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이게 아니고 예, 사드에 접근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찬반이다 이 말씀이시죠. 찬성과 반대 여론은 지난달 ICBM 도발을 한 이후로는 이 사드 배치 찬성 의견이 점차 더 높아져 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사드 찬반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묻는 질문이었는데요. 이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정부가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입장에 공감하는 의견이 딱 절반인 50%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사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더라도 유연한 입장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가 50%였고요. 믿을 수 있다. 이게 50%. 미국과 중국의 눈치만 보면서 원칙 없이 갈팡, 질팡 하고 있다는 응답이 이 44.8%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는데요. 이 사드 배치에 대해 문 대통령과 정부를 이해하는 의견과 이해하지 못하는 인식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사드 찬반에 대해서는 이미 여론이 찬성 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사드 배치에 반대해온 관련 종교단체에서도 찬성 입장으로 선회되었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사드 배치는 공개적으로 여론조사가 실시된 이후 줄곧 이제 찬성 의견이 근소하게라도 조금 더라도 높았던 그런 이슈였는데요. 반대 의견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이 추가 임시 배치에 대해서 지시를 내렸다. 이런 반응이 나오면서 핵심 지지 기반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사드 배치 찬성 여론으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사드 배치는 한미, 한중 그리고 이 국내 여론의 분열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이슈인데요. 이 정부의 뚜렷한 입장이 그동안 또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실 텐데요. 지난 대선 국면에서도 차기 정부에서 결정할 일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차기 정부는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어떤 식으로 사드를 매듭 지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 뚜렷한 로드맵이 나오지 않았던 관계로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공감하는 입장과 동시에 이 원칙 없이 오락가락한다는 평가가 엇갈린
근본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지금 어제였었죠.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이제 올린 얘기, 뭐 이제 유화 정책이 통하지 않다가 알게 됐을 것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이제 반박의 성명을 냈고, 그런데 뭐 한미 동맹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우리 정부 측의 입장이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중국에 대한 시각도 뭐 이게 도대체 중국은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자, 한중 관계에 대한 여론 시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네, 정말 트럼프 대통령 트위트로 정치를 한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냐 트위트 대통령이냐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예. 뭐 일각에서는 또 트러블 대통령이다. 하지만 우리의 안보에서는 또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 이 북한 6차 핵실험으로 미국 국민들의 여론에도 일대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오늘 방송을 준비하는 시점까지는 여러 가지 미국 여론조사 관련된 사이트를 들여다봤습니다. 아직까지 이 구체적으로 핵 위협에 대한 여론조사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CNN, 팍스 TV 등 미국의 주요 뉴스 등에서는 북한에 대해 강도 높은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이 중국의 무책임론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를 이번 조사에서 물어봤는데요.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44.9%였고요. 경제적 실익과 북한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위해 한중 관계 강화에 좀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응답이 47.2%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표본 오차 범위를 감안한다면 한미 동맹 강화와 한중 관계 강화가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 군사 안보 이슈라 한미 동맹 역할론이 더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겠나라고 예상한 시각도 있겠지만 정작 국민들은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에 대한 중요성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이번 조사 결과로는 나타났습니다. 그거 어떻게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년간 이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전통적인 한미 관계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예. 경제 분야에서 중국의 성장을 주목하면서 이 한중 관계의 강화에 더 큰 비중을 두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아하. 이 리서치가 실시했던 과거의 조사를 보면 30대의 경우에는 심지어는 한미 관계보다는 한중 관계를 더 중요시한다라는 여론도 나타나기도 했었거든요. 이번 조사에서도 예. 40대는 한미 관계 강화에 공감하는 의견이 적지 않았지만 한중 관계를 강조하는 비율이 한미 관계 강화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세대별로 그리고 직업 계층별로 달라지는 현상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예. 이 한편으로는 이번 조사에 이 보기 설명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분석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한미 관계 보기 앞에는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 그러니까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도 암시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이 한미 FTA 폐기까지 가더라도 이걸 감수하고서라도 뭐 등등등의 관계가 또 나타난 걸로 보여지고요. 한중 관계 앞에는 이 경제적 실익과 북한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 한중 관계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이 설명이 덧붙여 있는데요. 이 사드 보복을 피하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 북한에 대한 중국 영향력의 이 긍정적인 점만을 이 보기 설명에 너무 부각시킨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가장 이게 북한이 지금 노리는 게 뭐냐면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은 상태에서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체결한 다음에 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이 순서, 예, 그리고 뭐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하는 이런 순서라는 얘기가 많은데 이 북한과 미국과의 무슨 평화협정 이런 조사도 있었죠. 네, 이 남남 갈등이 사실은 가장 크게 이거 굉장히 우려되는 예민한 문제예요, 사실은. 걱정이 돼도 네. 너무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미국과 북한과의 수교 또 미국과 북한 간의 이 한반도 평화 협정에 대한 여론을 물어봤습니다.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이 북미 간의 평화 협정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이 48.9%로 50%에 육박했습니다. 반면에 평화 협정은 미군 철수 등을 노리는 북한의 전략이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41.7%로 나타나. 이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 북미 간의 평화협정에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상당히 높게 그게 나타났습니다. 어느 정도 잘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판단했는지는 또 다른 문제겠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런 반응이 나온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느냐도 좀 따져볼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드에 접근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찬반이다 이 말씀이시죠? 찬성과 반대 여론은 지난달 ICBM 도발을 한 이후로는 이 사드 배치 찬성 의견이 점차 더 높아져 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사드 찬반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묻는 질문이었는데요. 이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정부가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입장에 공감하는 의견이 딱 절반인 50%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사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더라도 유연한 입장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가 50%였고요. 믿을 수 있다. 뭐 이게 50%. 미국과 중국의 초긴장 국면의 안보 위기 상황에서 한미 동맹에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고요. 이 문재인 정부 초반 내걸었던 베를린 구상에 대한 대화와 압박 병행 정책에 있어 효과가 과연 있느냐라고 하는 지적으로도 보여지고요. 이 중국 특사를 파견하는 등 대중 외교에 공을 들였지만 결국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실효적인 협력이 어렵다는 점 등이 대통령 대북 정책에 대한 이 부정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 여전히 이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는 층은 호남과 진보층에서 높았고요. 60대 이상 보수층에서는 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아닙니다.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물어봤는데요. 잘해왔다라고 하는 이 긍정평가가 53.1%, 잘못해왔다는 이 부정평가 이 41.6%로 나타났습니다. 이 긍정평가가 더 높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정평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이번 조사는 북한 6차 핵실험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감안한다면 이 그동안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이 비판과 지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대북 안보 정책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커진 것으로 진단됩니다. 이 사드 관련해서는 어떻게 뭐 그런 조사도 있어요? 네, 정말 사드가 어제 오늘의 이슈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이미 이 여러 차례 국민 여론에 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다루어져 왔던 현안이 되겠는데요.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한 이 국민 여론 역시 팽팽하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팽팽한 것은 이 찬성과 반대의 팽팽이 아니라 정부의 사드 정책에 대한 시각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달 그러니까 사드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이게 아니고 이미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이게 대통령의 지지율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네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은 무려 80.2%였습니다. 이 오피니언, 디오피니언 조사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는 50%를 간신히 넘는 긍정평가가 내려진 것이거든요. 대통령 지지층 일지라도 최소 약 30% 이상은 최소 대북 정책에 대해 부정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북 정책의 부정평가 배경으로는